라이브 머니톡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주식 초보를 위한 상식들 알아볼 텐데요. 미래에셋증권 대전센터 손지영 선임 매니저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최근 주식시장 이슈부터 살펴볼까 하는데요. 얼마 전부터 셀 코리아 현상이다 해가지고 좀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신 것 같아요. 어떤 건가요? 네, 오늘도 주가가 국내 증시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속상하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증시 관련된 뉴스를 찾아보시면 셀코리아라는 단어를 좀 많이 보실 수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시면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의 주식을 다 정말 던지듯이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난 일주일 동안만 외국인들의 순매도 금액이 7조 원이 넘었었습니다. 이 정도 수치면 거의 주간 단위로 외국인들 순매도 양으로 따지면 상당히 큰 규모로 이제 매도가 진행됐다는 얘기인데요. 네. 이게 국내 증시에 뭐 특별한 악재가 있는 거냐, 뭐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셨는데 사실 국내 시장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최근에 신흥국 국가의 주식 시장이 많이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시작은 아무래도 미국발 이제 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 이슈가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 지표들이 좀 둔화되는 것들이 나왔는데 특히 어제 같은 경우 중국도 많은 경제 지표가 좀 둔화되면서 발표가 나와서 오늘도 연일 뭐 중국, 한국 이런 아시아 시장들이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혹시 환율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죠? 해외여행 안 나가시니까 잘 모르시겠죠. 네네. 네, 그러니까 환율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1,150원 아래에서 좀 움직이고 했는데 정말 짧은 기간 동안만 환율이 몇십 원이 올라서 지금 오늘 제가 아까 여기 들어오기 직전에 1,176원, 7원 이렇게 돌파, 거의 1,180원 정도 가까이 올라가는 형태에서 끝나는 걸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더욱더 국내 주식 투자하는 게 좀 부담스러워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는 것 같고요. 좀 빨리 진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전문가들 여러 개 의견들을 시장 의견을 보면은 뭐 오래 가진 않을 거라는 의견들이 좀 많으니까요.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도 주식 투자 열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숫자를 보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이제 금융투자협회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시면 10만 원 이상 이렇게 자금이 들어와서 6개월 동안 이제 거래가 좀 있었던 계좌를 우리가 활성 계좌라고 하는데 증권 시장 내에서 이런 활성 계좌 수가 5천만 개가 넘었습니다. 5천만 개면 뭐 우리나라 국민 숫자만큼이나 네. 이제 생긴 건데요. 불과 한 지금 차트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3월 달만 해도 이제 4천만 개 계좌가 넘어섰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불과 5개월 만에 1,000만 개 계좌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뭐 속도가 줄지 않고 있다는 얘기고요. 사실상 이제 이런 숫자적인 것도 좀 중요한 지표지만 내용을 좀 뜯어보면 계좌 유형이 좀 다양화되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뭐 주식 거래하는 위탁 계좌만 좀 만들었다면 얼마 전에 우리가 얘기 나눴던 뭐 ISA 계좌 같은 세금 우대 계좌라던가 연금저축 계좌, IRP 계좌, 그밖에 뭐 레버카운트 계좌 등 다양한 계좌를 만들고 계세요. 이 얘기는 단기적으로 주식 매매 차익을 노리고 들어오는 이제 고객들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조금씩 돈을 모아서 자산을 증식하고자 하는 분들, 노후 은퇴 자금들을 좀 증권 시장에서 불리려고 하시는 분들 다양한 형태의 자금들이 건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증권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신호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들으니까 정말 주식 열풍이 끝이 없구나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저도 빨리 계좌를 열어야 되는데 지금 정보만 쌓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은 조금 두려워요. 조금 더 쌓아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매니저님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네, 오늘의 주제는 일단 세 분께서는 ELS라는 말 들어보셨을까요? ELS. 아까 전에 제가 시작하면서 주가 연계증권이라고 소개를 해드리긴 했는데 뭐 그러셨어요? 간접 투자다라고 하긴 했지만 근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다, 어렵다 느껴지거든요. ELS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얘기 나눴던 상품 유형 중에서는 좀 어려운 상품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ELS라고 보통 얘기하면은 뭐 대전에 계시는 분들은 뭐뭐 병원을 떠올리시는 거고 그다음에 뭐 꽃집도 있고 뭐 식당도 있고 뭐 다양한 간판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일단 ELS는 용어를 좀 살펴보시면은요. 앞에 E가 에코티 그리고 이제 자막이 나오는데 링크드 세큐리티즈라고 해서 이제 주식과 관련된 에코티 시장, 에코티에 연계된 증권화된 상품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파생 상품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파생했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런 그 파생결합 증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조금은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이제 주가지수 연계증권에 대한 걸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ELS 상품은 이제 은행을 중심으로 사실
사실 많이 활성화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원래는 증권사에서만 취급을 하고 있는 게 맞는데 2003년도에 이제 파생금융 상품 판매가 좀 시작되기 하면서 은행권에서 ELT라고 해서 좀 상품을 ELF나 ELT나 이런 신탁과 펀드로 쌓아서 ELS를 이제 일반 고객분들한테 많이 판매를 했었는데 네. 이게 특징이 주식과 연계돼 있어서 뭔가 주식형 상품인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네. 안에 구조를 뜯어보시면 완전히 다른 유형이란 걸 알 수 있어요. 오. 그러니까 특정 조건 범위 내에서는 주식의 수익률 그대로 내가 수익을 받는 게 아니라 확정돼서 처음부터 약속된 그 고정된 금리 상품을 기간별로 받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채권형화되어 있는 상품들과 좀 유사하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주식 초보분들에게는 이게 무슨 소리야? 대체 무슨 소리야 할 수 있거든요. 조금만 더 난이도 있는 개념이다 보니까 조금 맞습니다. 더 부가 설명을 해서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보통 손님들 처음 ELS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떤 금융상품도 그렇지만 이해를 하고 나서 무조건 상품 가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네. 이제 칠판이 판서해 가면서까지 설명을 와, 좀 드리는데 그래요? 네, 이제 자료를 좀 화면을 보시면 네.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지금 보시고 있는 게 스텝다운형 ELS라고 해서 ELS 투자자분들 중에서는 좀 가장 일반적으로 친숙하게 볼 수 있는 ELS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름이 스텝다운이다라고 하면 뭔가 계속 하향 조정되나 보다라는 이제 이해를 일단 첫 번째 하실 수 있을 네. 건데요. 여기 보시면 기초자산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우리 이렇게 세 분의 이제 아나운서 분들을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제가 이거를 이제 발행하는 발행 회사고요. 운용을 할 건데 기초되는 주식 그 에코티가 필요하죠. 그거를 국내 코스피 200 네. 아시죠? 네. 종합주가지수 네. 네. 우리 얼마 정도 ETF 공부하신 분 다 아실 거예요. 네. 미국 하면 S&P 500 지수가 네. 있고요. 그다음에 장상하 리포터를 제가 홍콩 HSCI 지수라고 해볼게요. 네. 그럼 세 분의 지수가 오늘 제가 이 상품을 설정할 거예요. 그럼 오늘이 계약 시작일이기 때문에 오늘 지수를 봤더니 숫자가 뭐 다 다르겠죠. 네. 뭐 480도 있고 뭐 3,000 얼마도 있고 다 네. 다를 건데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100이라고 볼게요. 네. 100 지수라고 놓고 봤을 때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그림에 95라고 나와 있죠. 6개월 조기 상환 조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보통 ELS 상품이 이렇게 3년을 만기로 하고는 있지만 6개월 만에 빠져나올 수 있게끔 조기 상환 조건들을 총 6개를 뒀습니다. 1년에 2개. 네. 6개월마다니까. 그러면 6개월이 되는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 나와 있나요? 화면에? 네, 세지수 모두 95라고 나와 있죠. 네네. 네, 그러면 조기 상환 조건이 95라는 얘기는 이 세 개의 지수가 100으로 시작을 했는데 계약을 했는데 6개월이 지나고 봤더니 세 개가 모두 다 95 이상에 와 있었던 거예요. 국내는 뭐 95, 미국은 96, 홍콩은 97. 이러면 어떤 거 하나도 95 밑으로 내려가 있지 않죠? 네네. 이렇게 되면 이건 조기 상환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속된 이자 수익률이 얼마인지 화면에 보이시나요? 연 5%로 이 상품은 발행이 됐네요. 그러면 실제로 주가는 조금 하락을 했지만 네. 고객님께서는 투자하신 분들은 연 5%를 6개월 기간 수익률로 받아서 원금과 이자 수익을 쿠폰으로 지급받고 오. 상품이 종료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0만 원을 투자했으면 1년도 쓰면 5만 원을 받을 텐데 6개월 만에 나오면 얼마를 받는 건지 아실까요? 5만 원을 반으로 나누면 2만 5천 원이 되죠. 그래서 연 5%의 수익률을 약속했기 때문에 6개월 뒤에 2.5%에 해당되는 6개월치 이자를 받고 상품이 종료가 됩니다. 이게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스텝다운형 ELS에 대한 이제 설명을 좀 드린 건데요. 네네. 이렇게 들어도 잘 모르겠는데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ELS의 가장 큰 특징이 우선은 주가 지수나 주식에 연계된다라는 거 하나. 네네. 그리고 수익률이 사전에 약속했어요. 네. 연 5% 줄게요라고 약속을 하고 상대방도 발행자도 알고 가입을 했다라는 거. 네. 그리고 조건이 사전에 정해져 있는데 그 조건이 스텝다운 형태는 첫 번째 상환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장상하 리포터가 아까 홍콩 HSCI 지수를 맡았는데 네. 다 수익률이 좋았는데 홍콩만 10%씩 빠져 있으면 6개월 만에 상환이 안 되겠죠. 이 경우에는 다음 6개월로 수년이 되는 형태로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조는 내가 마음대로 중간에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 이 정도만 이해를 하셔도 많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익률하고 안정성은 높은 건가요? 이런 부분이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ELS의 장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드릴 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쩐 안정성이 보장되나요? 아닙니다.
이 상품은 파생 상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운용 과정에서 이제 고객들한테 약속된 이자를 줘야 되기 때문에 발행한 저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돈을 받아서 예금이나 채권에 안전하게 돈을 모셔놔요. 네. 그리고 나머지 아주 작은 이자 쿠폰이나 작은 남아있는 금액으로 파생 상품을 활용해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좀 구조 자체는 좀 위험한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제 주식을 내가 투자를 하게 되면 5%가 빠져도 손해고 내 손해고 뭐 7%가 올라도 내 이익이라는 이제 특징이 있지만 ELS를 투자하시게 되면 어떤 특정 구간 내에서 주가 지수가 머물게 되면 어느 정도 다소 주식시장이 하락을 했더라도 약속된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안정감, 그러한 확정된 금리가 주고 있는 그런 이제 편안함 때문에 투자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각보다 여성 투자자 고객분들이 좀 많이 투자를 하시는 것 같고 여기에서는 이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ELS는 발행 형태가 또 여러 가지 다양하게 파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구간에서도 수익을 줄 수가 있지만 거꾸로 뭐 국내가 아닌 다른 형태의 지수랑 연계를 해서 다양하게 상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품들보다 다채롭게 투자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뭐 약속된 수익이나 약속된 원금을 주는 형식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아 이런 점은 좋다라고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또 유의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을 살펴봐야 될까요? 이제 단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ELS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건부 수익을 받기 때문에 내가 이걸 투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꾸로 이게 이제 원금을 보장해주는 상품들이 아니고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원금 손실 날 수 있다라는 이제 위험성이 첫 번째로 있을 거고요. 네. 모든 상품이 다 원금 보장은 안 되니까 뭐 저게 큰 단점이야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예상치 못한 위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단점일 수 있습니다. 예상치 주식을 투자하면 네. 주가 빠지니까 손해 났겠지라는 생각을 하시죠. 당연하게 근데 생각하죠. ELS를 내가 연 5% 받으려고 투자를 했는데 처음에는 뭐 조기 상한이 안 됐지만 뭐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손실 구간으로 들어가게 되면 마이너스가 50%, 60%, 70%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주식에 직접 투자한 거랑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식이 아닌 줄 알고 투자했다가 주식이 돼버리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손실이 좀 가장 큰 위험이 아닐까 싶고요. 두 번째 단점은 좀 현금화하는 게 좀 어렵다는 건데요. 네. 중간에 내가 돈이 갑자기 필요해서 주식은 팔고 나올 수 있지만 ELS도 가능은 한데 상환을 이제 조기 상환 중도 해지를 하시게 되면은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평가 금액의 5%에서 10%를 지급하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손실액이 좀 많이 커질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또 그 밖에 세 번째 위험으로는 세금 이슈인데요. 이게 3년 만에 누적돼서 한꺼번에 돈이 나오게 되면은 1년, 2년치가 아니라 3년치가 한꺼번에 수익이 돼서 돌아오니 좋아라 하실 수는 있지만 그 해에 3년치 수익이 다 과세가 되기 때문에 종합과세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세금 후대 상품도 가입을 못하는 단점이 있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100만 원 단위로 보통 청약을 받다 보니까 분산 투자가 잘 안 되고 목돈을 좀 넣어야 된다는 거, 적립식 투자나 뭐 이렇게 소액 투자 조금은 어렵다는 거 이게 네. 단점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변동성이 많은 시장에서는 굉장히 안정성 있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ELS 괜찮은데 해보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 전에 꼭 알고 가야 하는 개념들이 있다면 네.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ELS 아까 스텝다운으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꼭 아셔야 되는 단어 용어로 낙인에 대한 얘기를 일단 먼저 드려볼게요. 낙인. 이게 지금 자막에 나와 있는데요. 네. 이게 노크하다의 노크예요. 그죠? 음. 똑똑똑 노크에서 들어가는 거죠. 네. 뭔가 어디론가 노크에서 들어가는 개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보통은 이제 하락 한계의 가격대라고 해서 낙인 배리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요. ELS 상품에 낙인 배리어가 50이에요 또는 뭐 60이에요라고 써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낙인 배리어가 이제 만약에 40이다라는 상품이 나오게 되면은 지금 60이 예시가 나왔네요. 네네. 그럼 이 60이라는 얘기는 내가 지금 기준으로 삼았던 그 날짜로부터 만기 기간 3년 동안에 단 한 번이라도 이 세 개의 지수 중에 어떤 거 하나도 60% 밑으로 하회를 하면 안 돼요. 만약에 하회를 하면 원금 손실 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낙인 배리어가 없어져요. 이게 이제 낙인 배리어가 있어야 3년 만기 동안 조기 상한이 안 됐어도 저 범위 내에서 주가 지수가 머물러 있었으면 내 약속된 수익을 다 받고 원금도 받거든요. 네. 굉장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소중한 조건인 건데 저 낙인 배리어가 한 번이라도 만기 시점 전에 터치가 되면 낙인됐다라고 하고 이런 가격 하락
그 개수가 없어지면서 낙인 배리어가 사라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락한 게 가격선이 이게 낙인인 거고. 네, 맞습니다. 앞서 이제 조기 상환 조건이라는 개념도 네네. 좀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한번 해주시죠. 네, 앞에 이제 조기 상환은 조금 더 내용이 쉬울 거예요. 앞에서 스텝다운 ELS 이제 이해를 하셨다라고 하면, 네. 그래서 조기 상환이 있고 만기 상환이 있는데, 이건 간단하게 그냥 설명드리겠습니다. 만기는 3년이라고 하면 만기 3년째 원금과 수익이 다 한꺼번에 나올 수가 있고요. 또는 안타깝게 원금에서 해당 주가지수 3개 중에 제일 많이 하락한 걸 기준으로 해서 손실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걸 만기 상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조기 상환은 지금 자막에 보시는 것처럼 6개월 단위로 약속되어 있는 조건이 있었는데 그 조건이 부합이 딱 되면 네, 당신의 ELS 상품이 조기 상환되었습니다라고 해서 원금과 그 기간별 수익이 계산이 돼서 지급이 돼서 종료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 손님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저 이 상품 마음에 쏙 드는데 더 두면 안 돼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이거는 자동 조기 상환이 보통 되기 때문에 ELS의 조건이 부합돼서 조기 상환이 돼버리면 그대로 끝입니다. 재투자 상품을 한 번 더 물색해 보셔야 되는 불편함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ELS는 보통 어떤 성향의 투자자들한테 좀 잘 어울릴까요? 네, 궁금해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훌륭한 질문을 네. 해주셨어요. 네. 여기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우리가 상품을 투자할 때는 이해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네. 상품이 생각보다 난이도가 좀 있기 때문에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분들이 우선은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투자 상품에 대해서 가입하기 전에 성향 진단을 해서 위험도 분류표라는 게 있다라고 이미 앞서서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네네. 이 위험도 분류표상에서 공격형 또는 성장형 등급이 나오시는 분들이 이 ELS 파생결합 증권 상품에 좀 더 적합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만기가 3년이나 5년 이게 좀 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현금 확보가 갑자기 필요하신 분들, 특히 고령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여유 자금을 둘 수 있는 분들, 이해도가 좀 있고 공격적인 투자자분들께서 가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목돈을 가지고 3년 가량 만기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괜찮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ELS는 언제 어디서 가입이 가능한 거죠? 네, 우선은 이제 ELS는 뭐 가입하실 때 증권사에 직접 가셔서 설명 듣고 가입하시는 게 좀 좋으실 수 있고요. 가입을 하시는 방법은 이제 비대면으로 모바일에서도 가입은 가능하신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가서 저 ELS 가입하러 왔습니다라고 할 때 오늘 상품이 없어요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유는 진짜 상품이 없어서일 수도 있지만 숙려 제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제도가 좀 강화가 돼서 청약이라고 우리가 ELS를 가입할 때는 보통 일주일 정도 돈을 모집하는 기간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한 이틀 정도만 내가 직접 청약을 할 수 있고 나머지 3영업일 동안은 내가 잘했나 못했나를 조금 더 생각해 보라고 숙려 제도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청약을 하러 가실 때는 또는 모바일에 사실 때는 내가 가능한 지금 기간인지를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게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궁금한 점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남겨주신 질문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아 씨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닉네임이 JH 로즈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비상금 조금 있는 거 투자했더니 사자마자 마이너스 유유. 역시 공짜는 없고 한 방도 없는 듯요. 큰 욕심 버리고 소소하게 주식할 수 있는 방법, 팁 없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네. 어떻게 없을까요? 참 웃을 수가 없는 게 사실상 이제 비상장 투자는 위험한 걸 알고 투자를 하신 거긴 네. 하지만 아마 저기 말씀하신 분들은 곧 상장을 임박한 종목을 이제 더 많이 사고 싶으니까 네. 이제 거래소가 아닌 이제 비상금으로 투자를 그쵸. 한 거래요. 비상금. 죄송해요. 비상장으로 봤어요. 비상금, 네. 비상금. 비상금 죄송합니다. 네, 일단 소소한 투자에 대한 얘기를 제가 네네네. 드리려고 하면 아까 공모주 제가 얘기를 잠깐 드리려고 네. 했는데 공모주들만 모아서 혼합형으로 투자하는 상품이 있어요. 이 경우는 주식 편입비율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되고 왜냐면 공모주니까 그렇죠. 현금으로 청약을 해서 이제 수익을 내잖아요. 네. 그래서 공모주 펀드를 조금 한번 알아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다음 질문이요. 네, 대박이님께서 요즘 주식 때문에 속상하시다고요. 제가 가지고 있던 주식 종목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됐는데 그럼 그 주식은 없어지는 건가요?
속 시원하게 알려주세요. 좀 시원하게 시원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주식 얘기가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은데요. 거기 내용 다시 한번 리뷰 보시면 더 자세히 나올 거고요. 네.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최악으로 상폐되는 종목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지정이 되면 공시가 되긴 하는데 당연히 안 좋은 뉴스이고요. 네. 관리 종목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상폐됐던 종목도 재상장이 되니까 조금은 그 기업에 전화도 해보시다거나 좀 알아보시고 기다려보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관리 종목은 매매를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신혜정님께서는요, 수익이나 실손이 발생할 때 어느 정도에서 물타기나 매매를 하는 게 좋은가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무릎에서 사서 네, 어깨에서 네, 팔아라, 네. 뭐 이런 얘기부터 해서 이 네. 타이밍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제 많은 일반적인 이런 관련된 책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 중에 너무 빠르게 추격 매수를 하거나 너무 빠르게 손절하는 게 사실은 좀 많은 분들 고민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가격이나 차트만을 가지고 분석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내가 이 기업을 정말 장기 투자 의향이 있느냐를 먼저 보신 후에 오히려 반등 모멘텀이 나오는 걸 확인하시고 추격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매도도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이제 어떤 판단을 하게 된 트리거가 나왔을 때는요. 좀 빠르게 매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하면 좀 기다려보는 수 말고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일단은 좋은 종목을 잘 선정하셔야 되고요. 네, 궁금증이 풀렸으면 좋겠고요. 오늘 또 네.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라이브 머니톡을 참여해 주셨는데요. 질문으로 선정된 분들께는 저희가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네, 샵 2975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되는 이 번호로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브 머니톡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대전센터 손지영 매니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